안녕하십니까? 이번 자료에서는 50대 직장인의 치매 돌봄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라는 질환이 가족 내로 진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닙니다. 일과 돌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효심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전략의 문제입니다. 현재 50대 직장인들이 처한 상황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임금 노동의 정점에 있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부모님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극심한 역할 갈등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내 의지와 개인의 희생만으로 이 시기를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희생에 기대던 사적 돌봄에서 벗어나 국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돌봄의 사회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매는 가계 경제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국가 복지 체계를 시혜로 여기지 마시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누리십시오. 직장을 그만두는 대신 제도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국가 책임제의 핵심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가 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낸 보험료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을 살펴볼까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만약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치매 진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통적인 필수 조건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및 판정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스마트폰의 더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52개 항목의 심신 상태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급이 판정됩니다. 이렇게 판정받는 장기요양 등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은 곧 여러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 등급 결과에 따라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재가급여를 이용할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 후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라는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중증이거나 도저히 가족의 수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현재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케어를 받으시는 재가급여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가급여의 첫 번째 형태인 방문요양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10일 맞춤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낯선 환경 변화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지원 시간이 보통 34시간으로 짧아 시간 제한이 크고 나머지 20시간은 퇴근 후 독박 육아처럼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죠. 두 번째 형태는 흔히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 즉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생활하시면서 체계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출근과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처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초기 스트레스와 셔틀 송영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단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환자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은 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이 높겠지만 재활 효과나 보호자의 자유시간 확보 측면에서는 주야간 보호가 훨씬 뛰어납니다. 당장 부모님의 기분만 맞추는 데는 방문 요양이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호자의 생계 유지와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데이케어 센터가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직장인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모델은 바로 주야간 보호입니다. 직장인의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 환경과 센터의 운영 시간이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송영 서비스를 통해 출퇴근 공백을 커버하고 전문적인 인지 자극으로 부모님의 병세 악화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력을 잃으면 돌봄 체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처음 센터에 모실 때 거부감과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실 수 있고 자녀로서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의 적응 시간을 굳건히 견뎌내셔야 결국 적응하십니다. 센터에 보내는 것은 결코 방치가 아닙니다.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드리고 체계적인 인지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돌봄을 이어가다 보면 불가피한 출장이나 야근이 생길 수도 있고 보호자 본인에게 심한 번아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비상대책이 바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입니다. 필요할 때 단기보호시설에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중증재가 수급자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지치지 않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쉼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등급 판정부터 신청하십시오. 둘째, 직장인이라면 주야간 보호 제도를 돌봄의 베이스 캠프로 선택하십시오. 셋째, 위기가 닥칠 때는 가족 휴가제를 활용하여 나의 숨구멍을 만드십시오.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을 넘어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